자, 그다음 위로 조금만 더 올라오면 이제 장안구청, 아까 장안구청 여기 있죠? 그 다음에 홈플러스가 있고, 옆에 이제 북수원 패션 아울렛이 있는데, 자, 이쪽 라인들 같은 경우는 보면, 이쪽은 이제 상권들이 있죠? 홈플러스 상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KT 위즈파크가 있는데, 야구장이 있는데, 자, 지금 이쪽 라인 많이 들어왔어요. 이쪽 보면 뭐, 예전에부터 제가 뭐, 많이 보긴 했는데, 이쪽 뭐 상권들이 이쪽은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또 실질적으로 또 예전에 비해서 이 북수원 패션 아울렛도 많이, 점포들도 많이 빠져 있고, 또 지금 뭐 왼쪽 라인들 같은 뭐 일반적인 뭐 주거 지역이긴 한데, 자, 이 지금 북수원 패션 아울렛 한번 보면요. 자, 보면 뭐 북수원 패션 아울렛 로드 갖고 왔습니다. 자, 보면 뭐 CGV도 있고 여기 다양한 뭐 입점된 것들이 있죠. 보면 입점된 데들 뭐 휴대폰 뭐 매장들도 있고 아웃백도 있고 뭐 그러면 그냥 뭐 그냥 전형적인 뭐 경기도권의 그냥 그런 도시들을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좀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진이 지금 갖고 왔던 이 사진이 2010년 4월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보이실지 모르는데 경수대로 일반국도 라인에 2010년 4월의 현재 모습이 아니고 과거 15년 전의 모습을 잡고 와봤는데, 현재 2024년 12월 달 로드뷰 나와 있는 모습들을 보면요. 자, 완전 다르죠. 물론 CGV 여기 위에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북수원 뭐 패션 아울렛 간판이 있는데, 자, 상가들 많이 비어 있죠. 다 빠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아웃백은 다이소로 이제 바뀌어 있는데, 실제 가보면 또 여기 보면 좀 뭐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반대한다, 뭐 찬성한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붙여놨습니다. 점포에서 반대한다. 또 어떤 데는 영업을 하고 또 어떤 데 비어 있고, 좀 이렇게 보면 이해관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자, 보면 여기 이제 글씨가 여러분들 보이진 않을 텐데, 여기 보면 임대에 관련돼서 북수원 아울렛 정산 영업 써놓고 플랜카드 되어 있고요. 2033년까지는 임대 가능하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자,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게 지금 뭐가 맞다, 재건축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찌 됐든 많이 노후화됐죠, 이 지역들. 근데 어차피 노른자 땅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 지금 동탄선이, 이 인덕원선이 들어온다고 하면 상당히 메리트 있는 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라인들 뭐 주상복합 개발할 수 있고, 홈플러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홈플러스도 뭐 계속 뉴스에 오르고 있긴 하지만, 홈플러스가 좀 입지 좋은 지역들을 좀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JMD 방식으로 좀 개발하는 방식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자, 어차피 노른자 땅 쪽이 바로 이쪽이다. 그래서 이 장안구청도 있고, 앞에 공원과 그다음에 야구장과 경기장도 있고, 그다음에 역가, 그다음에 상업재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북수원 패션 아울렛 같은 경우는 인근 쪽은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10년 정도 봤을 때는 뭔가 그런 굵직한 게 좀 확실하게 좀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4년도 12월 달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좀 바뀌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 그 바로 옆에 이제 하늘타운. 자, 장안구 일대는 가장 뭐 유명 아파트, 이게 뭐 유명하다는 집을 잘 졌다 그런 개념보다는 단지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하늘타운 같은 게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다 이게 하늘초등학교 되는데, 이 하늘타운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면적이 큽니다. 이게 상당히 5282세대입니다. 상당히 58동이나 있고요. 99년도에 지어져 있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 보면 지금 거래량도 많긴 한데, 지금 현재 실거래가 81제곱이 4억대 후반, 4억대 후반입니다. 자, 4억대 후반이긴 하고, 지금 뭐 127곱 넓은 평수 같은 게 6억 4천이기 때문에 수원에 광교하고 비교하기 좀 어렵고, 6억대면 호매실에 작은 평수는 들어갈 수 있긴 할 것 같긴 한데, 자, 이게 지금 하늘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연식도 점점 오래되고 있긴 하지만 재건축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지금 당장 쉽게 뭐 아직 99년도기도 하고 뭐 30년 아직 채우지도 못했고, 단지가 좀 큰 것도 있는데, 앞으로 이제 북수원 뭐 패션 아울렛이나 홈플러스 일대 뭐 개발이나 그런 것들 되고, 여기 들어오면 좀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을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인근에 또 개발될 수 있는 지역들 좀 눈여겨보시는 포인트를 잡으시면, 뭐 개발됐거나 집을 지은 다음에 뭐 스위칭 아파트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지어질 수 있겠죠, 집들이. 자, 이런 것들을 좀 중장기적인 투자 포인트 잡으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하늘타운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상당히 높죠. 자, 60%입니다. 뭐 보통 한 거의 30년 돼가는 아파트 보면 거의 다른 데다 봐도 45% 정도 나오는데, 전후로. 자, 여기는 상당히 60%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다음은 이제 화서역입니다. 화서역 같은 경우는 뭐 탄탄하죠. 뭐 푸르지오 여기 같은 경우도 뭐 주상복합인데, 자, 스타필드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화서역 같은 경우는 이 인근에 뭐 이미 흥행 수표들이 이미 결과 나온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뭐 인근 쪽에 뭐 새롭게 지어진 뭐 어떤 특정 아파트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뭐 분양률도 상당히 경쟁률도 높았고, 자, 여기 신분당선이 또 들어옵니다. 신분당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이제 화서역 일대도 상당히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수원역이 워낙 굵직한 그런 역이다 보니까 수원역 일대가 계속적으로 뭐 수인분당선을 정차를 하고 또 다양한 노선들이 또 계속 있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 가보면 이 왼쪽 라인들은 좀 조용합니다. 실제 뭐 홈매 뭐 양지마을도 있고, 여기 앞에 뭐 조그만 뭐 밥집이나 뭐 카페들 좀 전반적으로 좀 조용한 부분들이 있고, 여기는 좀 다 이제 거주지죠.
아파트 단지들 중에 조금 이제 90년대 아파트 단지들이 펼쳐져 있고 좀 조용한 부분도 있고 있는데 옆에 이제 1월 여수지 엄청 크게 또 녹지 공간을 좀 갖고 있는데 자, 이 화서역 일대 저기 좀 아파트 한번 볼게요. 이쪽 아파트 새로 지은 아파트 볼게요. 자, 화서역 푸르지오 더 에드포레라고 2009년도에 지어졌습니다. 2009년도에 지어졌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8호제곱이 5억 4천입니다. 그래서 2571세대 상당 세대수가 있고 자, 여기 8호제곱이 현재 실내 거래가가 3월달 기준으로 5억 4천입니다. 자, 그래서 5억대가 들어갈 수 있고요. 이쪽 가면 화석 주공이나 이쪽 라인들 이제 5억대 후반, 이제 90년대 97년도 아마 지어진 거 알고 있습니다. 화석 주공 같은 경우도 97년도에 거의 한 23평 정도 되는 것들 지금 5억대 중후반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 자, 그다음에 여기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는 건 대형 벽수입니다. 여기는 좀 110제 정도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자, 그래서 이 화서역을 지나서 다음에 이제 호메시역에 정차하는데 최근에 또 하나가 이제 발표가 나왔죠. 구은역이 정차하기로 했습니다. 구은역. 자, 구은역 같은 경우에는 구은동이라고 하는데 이 호메실이라는 곳이 좀 동떨어져 있어요. 금곡동 일대, 호메실동 일대, 호메실동, 이제 왼쪽 금곡동,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이제 수원 광명 고속도로 이제 파주 평택고속도로인가 그렇죠. 이게 이어지면 앞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라인들이 있고 호메실역과 그 다음에 이 구은역, 구은역에 보면 여기 서수원 버스 터미널이 있고 이쪽으로 해서 이제 수원역으로 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관문 역할이다. 그리고 이쪽으로 하면 안산 가는 길도 왼쪽으로 빠지죠. 자, 보면 이 구은역 정차를 하기 때문에 구은역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상권이나 상업지나 좀 그런 것들이 좀 있긴 한데 자, 구은역 정차하기 때문에 좀 일대도 서수원 버스 터미널도 좀 더 활력을 받지 않을까. 실제 버스 터미널 보면 뭐 성남 같은 경우는 버스 종합 터미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다행히 좀 어렵다고 이야기를 좀 듣기도 했고 또 고양 터미널 같은 경우는 뭐 홈플러스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런 잠깐 그런 뭐 역할이 있고 뭐 경기도권에서 좀 버스 터미널 같은 경우 다 다양하게 좀 특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부천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뭐 누코하기 때문에 좀 북쪽부터해서 주말에도 차량이 엄청 많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 호메시 일대는 지금 앞으로 이 봉단까지 연결된다고 하면 이 금곡동 일대 이 칠보만 이쪽 라인 쪽으로 해서 이 당수동도 있거든요. 이쪽 당수동도 지금 현재 뭐 LH 지금 폐수 쳐져 있고 지금 현재 뭐 아파트 이제 슬슬 이제 짓기 시작하는 지역이고 이 당수동을 넘어가면 이제 안산입니다. 안산 쪽으로 빠질 수 있는 구간이고 그래서 이 호메실이 좀 어떻게 보면 이 당수 일대까지 해서 호메실도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확대된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좀 호메실은 제가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 수원에서 봤을 때 약간 안산 라인에 가까운 수원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밑으로 이제 화성이죠. 자, 근데 이 호메실이 광교 연결된다면 상당히 교통망이 확대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자, 여기 한번 지금 호메실 호반 베르디움 더 센트럴 아파트를 보면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지어졌고 112제곱이 6억 9천대입니다. 그래서 7억대. 자, 여기 호메실과 금곡동을 봤을 땐 좀 개인적으로 저는 뭐 호메실이 좀 더 위치적으로 봤을 땐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물론 뭐 둘 다 뭐 다 똑같이 지은 뭐 비슷한 시기에 지은 거고 여기 있는 거주하신 분들 금곡동 하신 분들 금곡동 산다 말 안 하겠죠. 호메실 산다 이렇게 다 같이 그냥 호메실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 라인들 역 가까운 지역 가운데 홈플러스나 그런 것들 그다음에 좀 더 접근성을 봤을 때 좀 더 약간 큰 차이는 안 날 겁니다. 보면 가격 차이 큰 차이는 안 날 텐데 이게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가까워 보여도 실제 걸어가면 20분 이상이 좀 엄청나게 큰 규모거든요. 하나하나가 단지들이 실제 여기도 보면 1100세대죠. 요게 지금 1100세대입니다. 상당히 큰 단지인데 자,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한때 거의 뭐 9억까지 뭐 찍었다가 지금 이제 7억대 뭐 7억대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7억대 그래서 2억 정도 빠진 상태고 지금 예전에 이건 뭐 예전에 좀 특이한 거 빼고 보통 이제 이 구간을 보면 같이 보면 이 9억까지 이제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 그때 좀 하락 시기 때 뚝 떨어졌죠. 막 그때 막 금매들도 많이 나오고 막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약간 이게 할 때는 쫙 오를 때는 서로 비슷하게 몰려요. 1,000만 원 차이로 싸게 내놓고 또 우리 집은 좀 더 리모델링 새로 했는데 한다고 하면 물론 리모델링 하는 집은 아니겠죠. 거의 17년도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게 또 떨어지는 시기에는 급하게 팔다 보니까 3천, 4천씩 또 싸게 내놓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아쉽지 않은 분들은 집은 팔아야 되니까 좀 높게 놓으신 분도 있고 거래량이 좀 특별히 있다가 지금 다시 좁혀지고 있는 부분인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7억대긴 한데 기본적으로 신분당산이라는 호재는 이미 반영이 된 아파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신분당산 들어오면 물론 가격적인 부분이 좀 상승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 지금 7억이라는 구간에 이미 동네 주민들 다 반영을 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앞으로 이 호메실이라는 지역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지역들 이 당수동 일대하고 해가지고 더 확대될 수 있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체크하시면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신분당선이 노선들 뭐 삼성도 좀 뭐 풀어드리고 싶고 봉담도 좀 풀어드리고 싶고 다양한 노선들이 있는데 아주 확정된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뭐 용역하고 있고 뭐 우리가 지금 뭐 타당성이나 그런 것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역의 위치나 그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는 좀 드리기 어렵다 보니까 용산하고 이제 한남동 일대는 제가 뭐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것도 한번 해드리고
그래서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전반적인 분위기. 가장 중요한 거는 아예 지하철망이 없던 지역의 주택, 이종 주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온다면 아파트로 바뀔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제가 뭐 내피셜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변화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에 좀 포커스를 잡으시고 움직이신다면 좀 중장기적인 투자를 했을 때 상당히 좀 메리트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정리해드리고 다음 또 알찬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 경제.